자, 여러분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원장님 새해도 됐는데 네. 뭐 새해 결심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은 운동. 네. 지금 결정하신 것 같은데 운동해야죠. 네. 해야겠다 마음을 일단 먹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약간 날렵해진 턱선을 볼 수 있나요? 이거 아닌가요? 지금 조금 우리 그 PD님은요?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니까 피부 관리 좀 하려고 울세라랑 써마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비싸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30이 되면은 조금 관심 가질만 한데 근데 울세라 써마지를 돈을 모아서까지 해야 되나? 우리 좋은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야, 아니 언제까지 지금 울세라 써마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울세라 써마지가 당연히 좋기는 한데 오리지널이고 네. 저렇게 어린 친구가 돈까지 모아가면서 받아야 되나? 그거 말고도 또 싸고 괜찮은 것도 많은데 그럼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PD님은 그 울세라나 써마지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비싸다. 그리고 비싸지. 아프다? 그렇잖아요. 더럽게 아파요. 근데 제 생각에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점점 바뀌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트렌드가 예전에는 비싸고 좀 붓고 아파도 효과가 확실한 거 이런 쪽이었다고 하면 요즘 느껴지는 약간 흐름은 안 아프고 편하게 받을 수 있고 효과가 빵 나진 않아도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쵸. 네. 그래서 약간 트렌드가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장비들도 트렌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들도 그런 장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죠. 네네. 좀 편안함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둔 장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써마지랑 유사한 장비로 세르프는 시장에서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원장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세르프는 통증도 좀 적고 피 조절이 돼서 되고. 그래서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셰리프가 써마지랑 비슷한 건데 좀 덜 아픈 그쵸. 그런 장비죠. 네네. 근데 저한테는 아프게 하셨어요. 세게 하면 아프다. 근데 그 강도로 써마지로 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파서. 네네네. 레벨이 10인데 아마 제가 8로 받았었죠. 8로 네, 받았어요. 원장님이 아주 효과를 잘 내주겠다고. 네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네. 정말 제가 올려보겠다는 의지로. 네. 그리고 올해 또 나올 재밌는 장비 중에 하나가 덴서티의 알파 TV라는 거 한 게 또 있어요. 들어는 봤는데 네네. 뭔지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네네네. 뭐예요? 덴서티는 하이팁이라고 불리는 11자 모양의 팁이 있는데 하이팁의 특징은 일반적인 뭐 써마지 깊이도 타겟을 하지만 얘가 이제 11자 사이사이로 나가가지고 피부의 위층도 같이 타겟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요 일자 두 개에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대표주는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팁은 그거를 키웠어. 전체적으로 대표주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라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진짜 한국 회사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장비도 새로운 것도 계속 만들고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여기 쏘는 고주파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런 고주파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장비들의 특징이 써마지와 유사한 장비들인데 엣지들이 또 있어요. 네, 그냥 네, 따라만 네, 한 게 네, 아니라. 네, 네. 이거 봐요. 써마지 말고 울세라 말고도 이렇게 각자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들 많잖아요. 뭐 이런 장비 시술 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트렌드를 잘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지. 사실은 울세라도 뭐 똑같은 울세라지만 약간 시술하는 방식? 그것도 트렌드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용 트렌드랑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1.5 팁을 예전보다 되게 많이 쓰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저 예전에 1.5 팁은 거의 안 썼거든요. 그치, 그거 뭐 여기 할 때나 눈이나 뭐 쓰지 아이울세라 할 때나 네, 쓰지 네, 안 네, 썼는데 네. 요즘은 사실 1.5 팁을 많이 써요. 네, 많이 쓰고 입소문 나면서 사기도 어려워. 품절 나요, 막. 네. 1.5 팁이 얕게 들어가는 팁이거든요. 네. 피부 깊은 데 쪼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진피층을 쪼아주는 거여서 예전에는 울세라를 깊은 층에다가 세게 빡 해서 이제 여기 라인 그치. 쫙쫙 달라붙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라인수를 많게 하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서 1.5 팁은 얕은 층에다 쏘면 이제 피부가 좀 같이 좋아져요. 모공이 일단 좋아지고 탄탄해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써마지 했을 때 비슷한 느낌 그런 거가 울세라 1.5 팁으로 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 트렌드 스킨 퀄리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피부의 톤, 그다음에 결, 광 외국에서 한국에 진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글래시 스킨, 유리알 피부. 진짜 끈한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울세라의 1.5mm 보팁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스킨 부스터가 진짜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뭐 K주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피부의 컨디션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맞아. 스킨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한 3, 4년 전만 해도 사실 리쥬란 말고는 네. 딱히 이렇게
스킨케어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많아지고 또 유명해지고 하면서 진짜 이게 확 시장이 커진 느낌? 네네네. 그죠. 주베로, 그다음에 컬트라, 그다음에 레디어스 레디어스, 이거 있었고 뭐니 해도 작년 한 해는 리투어였죠. 리투어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갑자기 7월 중순쯤에 갑자기 확 뜨기 시작해서 맞아요. 네. 저는 제가 피부과 전문의 생활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반짝 뜬 적이 얘 말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되게 들었어요. 네. 네. 콜라겐, 음. 엘라스틴, 피브로넥틴, 라미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넣어드리는 집어넣죠. 거잖아요. 완성품을 넣어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스킨 부스터 맞고 와 되게 좋다라고 빨리 느낀 게 저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쥬랑 같은 거 다 맞아봤죠. 네네네. 맞아봤는데 근데 리투어는 진짜 맞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고는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렇죠. 네네. 를 바로 느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핫해져서 그런지 계속 다른 제품들도 나오고 뭐 셀르디엠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주바셀이라고 하는 애도 다른 나오고 브랜드들 네네.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예전에는 피부 속에 주사하는 거 하면은 뭐 필러 필러 가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사실 약간 트렌드가 예전에는 필러를 맞고 빵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꺼진 네. 부위에 뭐 이마빵, 볼빵. 빵. 근데 또 예전에는 그게 예쁘다고 했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약간 부자연스럽다. 과해졌지. 과하다, 강남미인도 뭐 그치, 이런 약간 그치. 풍자하는 네. 만화들도 네. 나오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트렌드가 약간 자연스러운 내 걸로 네. 티 안 나게 네. 이런 걸로 이제 가면서 네. 뭐 리투어라든지 네. 레디어스라든지 네. 네. 스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더 인기가 생기지 않았나. 네네네. 사실 스컬트라는 전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전공의가 되기 전부터도 네, 있었던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요즘에 오히려 더 약간 이게 트렌드를 지금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레디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레디어스 레디어스야말로 예전에는 코 높이고 그다음에 팔자. 턱 뭔가를 높여주는데 되게 많이 썼던 그런 성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얘를 부드럽게 좀 많이 희석을 해서 쫙 피부에 깔아주면은 피부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해주고 피부를 좀 있죠. 탄탄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약간 바뀐 거죠. 사용하는 방법이. 네.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러면 2026년에도 계속 리투어, 레디어스, 스컬트라 뭐 이런 게 계속 핫하고 유행을 할까요? 저는 일단은 그 유행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돌고 도는 게 있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히알루론산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올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저는 수년 이내에 히알루론산이 다시 되게 각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향이 다시 이렇게 빵! 요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분명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네. 피부 퀄리티를 좋게 한다든지 볼륨은 채워줘야죠. 그럼 히알루론산의 장점은 뭐냐? 일단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넣으면 넌대로 일단 볼륨이 나오죠. 좋아지니까. 네. 두 번째로 부작용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녹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큰 히알루론산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컬트라만 해도 우리가 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스킨 부스터들도 맞아요. 핫한데 사실 또 이미 나와 있죠. 예. 다들. 힐로웨이브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리바이브, 스킨바이브, 뭐 이런 레스트 것들. 비탈라이트, 뭐 기타 등등 이런 힐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볼륨을 좀 채워주기도 하면서 되게 근데 자연스럽게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효과도 있고 촉촉해지고. 네. 나머지 뭐 리바이브, 스킨바이브, 그다음에 레스틸렌 비탈라이트는 이제 꽝이 나게 한다, 촉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그렇죠. 우리가 뭐 네, 건조할 때 여자들이 이제 히알루론산 세럼 이런 거 네. 찾아서 많이 바르는데 원래 있는 그 형태를 직접 필요한 놔주는 거죠. 거니까 네, 네, 네. 그만큼 사실 확실한 거는 없죠. 피부가 바로 이제 물광이 나면서 그렇죠. 쫀쫀해지는. 쫀쫀해지죠. 몇 달이 가죠. 맞아요. 어. 오래 가고. 아, 원장님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 뭐냐면 애프터 케어. 시술하고 나서 어떻게 티나는 거 이런 걸 더 빨리 좋아지게 할 그렇죠. 거냐. 요즘에는 받고 티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점점 더 약간 중요해지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네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시술하고 나서 스킨 부스터 치료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슈랑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리프팅 치료나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저는 엑소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써요. 엑소점은 사실 이제 화장품으로 허가가 된 아이잖아요. 주사하면 안 되죠. 네, 재생에는 되게 도움이 되죠.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크라이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침투를 한다든지 문질 문질 해가지고 하여튼에 침투를 많이 시켜놓으면은 회복이 엄청 빨라요. 음. 바로 진정이 되고 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서 더 케어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엑소좀 그리고 저는 PDRN도 잘 써요. PDR은 좋죠. 네, 네. 네, 저도 네, 이렇게 바늘고주파 같은 거 좀 좋아해가지고
뿌려가지고 자주 하는데 그런 거 하고 나서 확실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구멍 나 있는 김에 거기에 좀 뿌려가지고 침투시켜주면 네.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요새는 뭐 홈 디바이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 홈 디바이스가 피부과 의사들한테는 찬밥일 수밖에 없는 게 병원 디바이스를 사실 우리 얼굴에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 홈 디바이스가 다 그런 거잖아요. 호음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흡수를 도와주고 좀 리프팅을 시켜주고 이제 이런 목적인 건데 몇십 배 출력이 센 네. 것들을 병원에서 그냥 그거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희는 뭐 울세라 써가지고 저희 홈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약간 홈 디바이스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도 물어보시고 친구들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제 미국에 지금 일하러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텍사스에 있어서 엄청 햇빛이 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를 받기가 힘든데 메디큐브에서 나온 그런 거를 거기서 되게 판다고 핫한 거 같다고 제가 이거 살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너는 한 몇 년간 한국 못 들어오니까 그거라도 사서 앰플 뿌리고 좀 흡수시키고 좀 열심히 해라 뭐라도 그런 식으로. 피부가 정말 예민하거나 기미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 적당히 쓰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물론 이제 효과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막 엄청 예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샀으니까 이거를 뽕을 뽑아야겠다. 우선 하루에 막 1시간씩 한 시간씩 막 너무 과하게 하면 골병듭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극을 어떻게 보면은 줘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가족용 홈 디바이스보다는 의료용 장비로 시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센 운동을 해줘야지 아무런 하중이 없는 거를 하는 맞아요. 거는 큰 의미가 없듯이 가족용 홈 디바이스도 좋지만 그래도 주기적인 병원 치료도 꼭 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애프터케어라는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물어봤잖아요, 네. 피디님이. 네. 꼭 그 디바이스까지 안 가더라도 마스크팩만 좀 오, 잘 네. 골라서 잘 써줘도 좋지 않나. 좋아요. 사실 저는 또 마스크팩이 관심 없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리 또 마스크팩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봤어요. 네.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빠졌어요. 네. 되게 촉촉하고 네. 어떤 거는 진짜 하고 나서 되게 막 광도 나고 네네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진짜 잘 골라서 잘 쓰면 그것도 되게 피부에 좋구나. 가성비 좋죠. 추천. 근데 이제 마스크팩도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민감한 피부인데 너무 자주 붙인다든지 얼마 정도 붙이세요라고 써 있는데 막 2시간, 3시간 붙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분에서 20분 정도 얘기를 하죠. 좀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2026년에 좀 뜰 것 같다 이런 시술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 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뜨는 영상들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식품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피부과 전문의 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